자, 이번엔 시청자 제보 코너입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는데 내 앞으로 7명의 자녀가 생겼다. 참 황당한 일인데요. 그러게요. 어떻게 된 사연인가요? 네, 어느 날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보니 얼굴도 또 이름도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 자녀로 올라와 있었다고 합니다. 무려 30년 동안이나 자식으로 살아왔다는 것인데요. 이상한 가족관계 증명서 실체를 취재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없던 자식이 7명이 생겼다. 하나밖에 원래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제 갑자기 나는 배랑 맞은 거죠. 30년 동안 내 자식으로 살고 있었던 낯선 사람들.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게 나한테 이렇게 들어와서 실려 있는 건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수수께끼, 영원한 수수께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걸까요? 2년간의 추적 끝에 드디어 실마리를 풀 단서를 발견했는데요. 7 유령 자녀의 진실 취재했습니다. 2년 전 겨울 거리로 나앉을 뻔했다는 민복희 씨. 탁 막히는 것 같죠, 이거 뭐 왜 이런 일이 나는가 싶은 게 거주하던 임대 아파트 재계약 때문이었습니다. 아파트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우라 하더라고요. 난생 처음 발급받은 증명서를 보고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는데 모르면서 다 뒤통수치는 사람들이 그냥 한두 명도 아니고 7명이나 그렇게 하고 올라가 있는 거예요. 친딸인 조혜영 씨 외에 갑자기 생긴 6명의 유령 자녀 때문에 임대 아파트 퇴거 조치가 내려졌다는데 그런데 문제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살피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10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애들을 낳은 게 2명이나 있어요. 1명도 아니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73년도에 한 달 사이로 자녀가 2명, 76년도에는 3달 사이에 2명, 그리고 7개월 후 또 1명의 자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 안 기가 되죠. 막혀서 어이가 없어갖고선 아니고 어째 섰다로 해. 호적자 그러게. 폐지 전 발급받은 서류에는 친딸인 조혜영 씨만 기록되어 있지만 법 개정 이후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없던 자식들이 생겨난 것. 이 일이 있기 한 2년 전쯤에 전화를 받았거든요. 구청에서 전산화 작업을 진행하는 중이었는데 그때 오류가 나서 제 거 서류가 잘못된 것 같다고 수정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2010년에 친딸의 기록이 정정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전산화 작업하면서 문제가 있었나 보다.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행정기관의 실수는 아니었을까 동사무소를 찾아가 봤는데요.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도 나오진 않아요. 그쪽 담당자분이 말씀을 하셔서 구청에서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이렇게 저희로서도 참 이상하죠. 이런 거는. 하지만 어머니 말만 듣고 저희가 자식이 아니고 뭐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거를 마음대로 뺄 수는 없죠. 행정상의 실수는 아니라는데 민복희 씨가 법적으로는 성이 다른 7 자녀의 친어머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까 봐 나한테 진짜 미안하지. 왜 이렇게 내가 그런데 가족관계 증명서를 살펴보던 중 이시성을 가진 2명, 문시성인 3명의 성본이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친형제 자매 사이가 아닐까? 또 다른 단서는 없는지 자문을 구했는데요. 지역도 전혀 이제 전국에 막 흩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공통번호로 엮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뭐 출생신고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더 이상의 공통점은 없는 막막한 상황. 직접 서류상의 자녀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2010년 가을에 갖고 전화번호 아예 바뀌었어. 없어. 계세요. 혹시 그 씨 동생 분이세요? 민복희 씨의 5째, 7째 자녀로 올라와 있는 남매 중 오빠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런 기억은 있어요. 이름이란 게. 근데 민이란 기억은 전혀 없거든요.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어머니 이름이 민복희는 아니랍니다. 어렵게 입수한 동생의 출생신고서, 아버지의 필체가 맞는지 확인을 부탁했는데요.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또박또박 왔어요. 정자로 쓰인 출생증명서, 아버지가 평소 쓰던 흘림체와는 전혀 다르다는 건데요. 하지만 아버지는 몇 년 전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할 방법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취재 중 민복희 씨와 똑같은 일을 겪었다는 이해자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참 분이 또 계시네요. 네. 아들 밑에 또 건데가 있잖아요. 가족관계 증명서에 4남매 외에 또 다른 아들이 있었다는 것. 이랑 수술하고 난 뒤에
그리고 2개월 후인가 수급비가 나오는데 삭감이 돼가 있는 거라요. 이 사람이 그냥 능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삭감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는 낯선 아들. 그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돈도 맞아요. 다른 사람은 다 저하고 틀리잖아요. 이건 제 거거든요. 생명부지의 형제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것을 처음 알았다는데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혼의 자식처럼 이렇게 있는 케이스인 거거든요, 지금. 황당함에 선뜻 말을 잇지 못합니다. 처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지금 이거 보니까 지금 황당한 거예요. 제가 가족강매 찍었을 때는요, 옆에 아버지 계시고 이제 이 사람 이름이 있어요. 저 태어날 때 분명히 돌아가셨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그저 돌아가신 어머니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혹시 고모 라는 사람 아세요?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고모에게 자초지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지 한 달 반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셔갖고 혼인신고를 못했대요. 학교를 보내려고 호적을 저한테 옮겼대요. 생모의 인적 사항 없이는 아버지 혼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돌아가신 어머니 대신 이혜자 씨의 이름으로 뒤늦게 출생신고를 했다는 것. 수소문 끝에 민복희 씨의 또 다른 자녀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태어나자마자 그때 바로 신고를 하신 게 아니고 집안 그때 상황상으로 제가 학교 들어갈 때쯤에서 출생신고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자녀들의 공통점은 출생신고가 늦은 편이라는 것. 또 한 가지는 저 어머니가 교육도 안 하는데 할머니 이래서 컸거든요. 어머니가 안 계시거나 친모를 올릴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제3의 친모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 왜 하필 민복희 씨가 그들의 어머니로 기재된 것일까요? 그녀와 함께 기억을 되짚어보던 중 한 가지 떠오른 것이 있다는데요. 그때는 그 대사관이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다 했어요. 그 사람이 내가 다 연락을 해갖고 한다 그래갖고서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일단 무식장이니까 그런 거 못하죠. 민복희 씨가 다시 호적을 만들면서 지금의 법무사 역할을 하는 대서소의 업무를 맡겠다는데요. 자,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대서소에서 신고를 했대요. 확실한 건. 가짜 아들 역시 당시 행정 업무를 대신해주던 대서소를 통해 출생신고를 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민복희 씨의 정보가 도용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는 상황. 호주제 폐지되기 이전이나 이후나 아이의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하려면 누군가를 생모로 등재해야만 아이 아빠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호적 정리를 마친 민복희 씨. 다행히 살던 집에서도 계속 지낼 수 있게 됐지만 정리가 됐으니까 좀 마음은 편한데 완전히 이게 깨끗하게 그냥 편하다는 건 없어요. 이게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면요. 아직도 당시 생각만 하면 아찔하다는 그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대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소송을 거쳐야만 한다고 합니다. 답변서를 내주셨어요. 우리는 모두 친모자 관계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유전자 감정은 따로 없이 친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제3의 민복희, 이혜자 씨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또 피해자가 모든 것을 떠안는 일이 없도록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아침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끝까지 한번 추적을 해봐서 실마리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과거에 이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 남성이 혼외 자녀를 얻게 되면 출생신고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년 동안 7명의 자녀가 있었던 것도 모르고 지냈었던 일이 생겼던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어쨌든 소송 관계로 잘 정리는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녀들도 낯선 여성이 본인의 어머니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답변서를 통해서 변호사에게 내용을 알렸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 법원도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친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판결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가족관계가 깨끗하게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전자 시스템이 잘 구축되니까 이런 일이 없다고 보더라도 혹시 이렇게 등록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기지 않겠죠? 지금도 어렵습니다. 지금도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아빠 없이 단독으로 이제 출생신고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 엄마가 뭐 도망갔다 아니면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아이 아빠 혼자서 출생신고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소송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절차도 상당히 복잡하고 해서 앞으로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